저는 1단계 교육 받고 LI라는 언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하거나 상담할 때 성소수자인 자녀분들이 자살이나 자해 이슈가 있어서 계속해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 혹시 그쪽에 어떤 입장이세요? 그래서 저는 LI로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상담하기 어려운데?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셨을 때도 제가 그런 동의의 입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친구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오히려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의 태도가 자녀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걸 재단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저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1단계 하는 동안에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유로움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차성, 상호성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바꿔나가는 힘을 모두가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더 사회 현상에 더 많이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양성 이 과정을 하기 전에는 협소한 범위에서 인식하는 것들이 되게 컸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그걸 사실 몰랐거든요. 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권이라든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그리고 성과,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각들이 되게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내가 굉장히 틀 안에 갇혀있는 나를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멀리 잠깐 나와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참여자들을 만났을 때 사실 저항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저항이 생겼을 때 예전보다 되게 많이 유연해졌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핫버튼이랑 라라 대화 같은 걸 하면서 내가 어떤 사회적 정체성을 대화할 때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를 좀 미리 연습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참여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땡넷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저항적인 말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사회적 정체성이나 삶의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그게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학습의 영역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게 되게 큰 변화였어요. 한국다양성연구소의 다양성 훈련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2단계는 1단계를 수료하신 분들을 위한 과정인데요. 1단계에서 다양성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과 억압의 이론들을 직접 경험하고 배웠다면 2단계에서는 이론들을 자신의 언어로 만들고 자신의 삶으로 녹여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퍼실리테이터의 자세와 태도와 언어들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제대로 알고 하자 그런 생각에서 2단계에 다시 신청을 했어요. 제가 만나는 참여자들도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이런 통찰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달식 교육으로는 그게 너무 찾아내기가 어렵고 또 저항감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단계가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방향성들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구를 쓰는 방식과 스킬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서도 그거에 대한 도움을 좀 더 받고 싶었고 명확하게 이 이론이나 게임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좀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신청한 것들은 있었어요. 이 다양성 연구소의 프로그램을 꼭꼭 씹어 삼켜 소화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인원의 어떤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과정 2번째를 하게 됐어요.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활동이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나도 진행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욕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 툴kit만 딱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정말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삶에 체득시키고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또 활동 진행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읽고 대화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2단계에서? 꼭 뭐 긍정의 순간이 아니어도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제, 억압 이론을 자신의 이야기로 연결해서 작성하라는 그 과제가 저는 헉 하는 순간이었는데 좀 막막하고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살짝 짜증도 나고 그랬던 게 이 과정을 프로그램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2단계에서는 무언가 참여자이면서도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조금씩 수행하는 것들이 좀 인상 깊었었고, 내가 좀 더 알아야만 내가 대화 진행을 하거나 참여자들한테 좀 더 좋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오리드 질문하는 방법 듣고 이거 되게 나한테 지금 제일 필요할 수밖에 없는 도구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받는 거 있잖아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어떤 기술,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짚은 게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제가 그냥 따로 배워본 적이 없이 어떤 현장에 적응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가 그냥 툴만 배우려는 게 아니라 이론만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고 참가자들과 호흡하면서 공감하면서 나눌 때 그 자세들 그리고 그걸 좀 세밀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 그것도 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1단계를 하고 나서 제가 접목했던 거는 흉내내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흉내를 내므로써 제가 스스로 습득하거나 성찰하게 된 것들이 있어서 되게 많은 배움도 되긴 했지만, 2단계 때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지, 왜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왜 이런 식으로 진행자가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다음 단계를 제안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약간 제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과서가 생긴 느낌, 백과사전이 생긴 느낌이고 더 이렇게 면밀하게 살피면서 진행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성 훈련 중에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1단계보다는 2단계 때 좀 더 그게 더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1단계보다도 더 불편하고 이야기되고 했던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 상황이 더 좋았어요. 불편함을 느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불편하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억압들을 좀 해방시키는 하나하나의 작업들로 쌓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불편한 걸 불편한 그대로 참고 그냥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도 서로 만들어야 되고, 또 내가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힘도 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안전한 곳, 여기는 정말 안전한데 나가서 활동할 그곳도 그렇게 만들자, 그런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요구받는 이 사회에서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맞는 말, 올바른 말, 똑똑한 말 하는 사람들도 생활에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인간은 결국은 감정에 의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머리로만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변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그걸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 안에 어떤 분열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고 들여다보는 걸 통해서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편하다라는 거는 계속 기존의 것을 해왔기 때문에 편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편함을 느끼는 것조차도 편함을 느낄 수 있는 위치를 가진 사람, 계급을 가진 사람은 편함을 느끼는 거고, 불편함은 여전히 누군가의 몫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고 나도 그거에 일조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가지고 불편한 교육은 정말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가 많이 이제 되게 문명화되고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든 사실 자기가 잘 알고 좋아하는 면들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내가 아직 받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누구나 하나씩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육 공간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비판받거나 혹은 좀 비난받거나 제한당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계속 그걸 제한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 불편함이 실제로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솔직함을 드러내줬을 때 실제로 어떤 고민이나 그 집단에서 어떤 점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지 문제 해결을 찾는 데 너무 중요한 실마리로 쓰이더라고요. 제가 여민회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전 여민회. 원래 20대 때 참여했다가 다시 참여하게 된 건데 거기에 있는 그 활동가들과 함께 여기에 참여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로 만났지만 우리를 이해하는데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하나. 그래서 훨씬 더 넓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에게는 청소년 1명과 청년 2명의 가족이 있거든요. 제 안에 있는 억압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해방의 과정을 막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되겠다. 방법이 딱 찾아지진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 싹처럼 돋아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 가족 구성원들이 이 다양성 프로그램을 꼭 했으면 좋겠다.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얘기해보는 거죠. 저는 우선 공교육 교사분들이 다 교사 연수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교권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초등 과정부터 교사들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고, 그리고 교사분들도 이런 교차적인 권력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좀 타개해 나가실 수 있는 힌트를 잘 얻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이미 성평등 교육을 하고 계신 강사님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회적 정체성 중에서 장애나 여성같이 이미 너무나 이제 대표적으로 억압 그룹으로 자신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계속 그게 이제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가고 있는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이나 여성의 문제를 너무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서 이제 그게 지겹거나 그만해야 되거나 혹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계속 이 활동의 영역이 유지돼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노동조합에 있으면서 되게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고용 형태의 동지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분야상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고 젠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어떤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딱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생겼고, 젠더에 대해서 잘 몰라서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 분야를 점점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성 훈련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거를 확장해서 사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회적 정체성과 교차하거나 상호된 문제였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웠구나라는 걸 깨닫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 다양성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 내가 막 한 책 10권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유식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피드백이나 혹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훨씬 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상승하고, 그랬을 때 훨씬 내 영역에 대한 설명이 더 풍부해진다는 걸 제가 직접 느껴서 이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시면? 짱입니다. 2단계 즐겁고 신나고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